부러우니까 자랑하고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임상심리 전문가들 시즌 3 우리는 센터장입니다. 예, 오늘 이슈 토론 이거 보셨소에서는 장기하의 뮤직비디오 이거 못 따라하겠네. 예, 장기하의 신곡 부럽지가 않아 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각자 요즘에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가 좀 있으세요? 예, 제가 예, 저는 요즘에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좀 제일 부러워요. 예,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서 운동하는 거. 예, 저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. 쌤은 뭐 좋아해요? 저는요 요즘에 제일 부러운 건 이렇게 밤새도록 미친 듯이 술 마시는 거. 네. 뭐 체력도 안 따라오고 예. 상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술 마시는 게 제일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. 아 그랬죠 좀 예. 제가. 네. 저는 하나 더 있어요. 요즘에 산에 좀 다니는데 산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산 주변에 전원주택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. 좋지.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그건 좀 감이 엄두는 안 나는데 맞아요. 어쨌든 되게 부럽긴 하더라고요. 네, 좋아요. 부러운 얘기 하다가 끝이 없어 왔어요. 예, 지금 막. 네네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네.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. 예, 들어보셨나요? 네. 얼마 전에 그 아이를 재우고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그 유일의 스케치북이란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걸 봤는데 장기가 나오더라고요. 보는데 갑자기 노래 중간에 하늘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. 진짜 그 아이를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. 그러면서 막 부럽지가 않다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저거 진짜 장기하니 깔 수 있는 노래다. 완전 장르가 장기하구나.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봤었죠. 그러네요. 이게 그 부럽지가 않다는 거하고 음악의 장르가 없다? 거의 좀 같은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요. 이게 좀 뭔가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?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부러움이라는 어떤 감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말하다 보니까 약간 좀 벌써 억압의 억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드는데요. 네.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어 기제로 반동 형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. 싶은데 사실 이렇게 장기하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몸을 막 계속 움직이거든요. 그건 이제 부럽지가 않아.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몸을 계속 움직이는데 그거는 자기가 부럽지 않아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시선을 보면 계속 한 곳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. 한 곳의 시선을. 그 말은 사실은 엄청 부러운 거죠. 근데 이제 몸은 부럽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는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래도 사실 부러운데 부럽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제목만 듣고 노래만 들었을 때는 이분이 되게 억압의 억압을 반동 형성을 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쌤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거를 본인의 부러움을 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. 네. 그런 사람이 사실 더 대단한 사람이죠. 근데 이제 다만 부러움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여전히 이 부러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이고 부러움이 이분의 좀 핵심 감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듣다가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이 장기하 씨의 가사가 굉장히 치료적이다. 인재공치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예. 인지제고조와 같은.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에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할까? 아니지. 난 1000만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 거야. 그런 거 있잖아요. 비교가 끝이 없고. 그렇죠. 내가 너보다 좀 더 가졌다고 결코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.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?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?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. 이런 것들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되게 굉장히 또 치료적인 가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듣다 보니 상담 때 되게 많이 좀 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예. 사실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 없잖아요. 비교는 사실 비교의 대상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나보다 우월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지. 그런 점에서 사실 비교라는 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이 되게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 점에서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준을 좀 자기 자신에게 놓는 것.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렇죠. 비교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좀 내려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장기하가 정말 이렇게 노래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정말 장기하라고 하는 장르 자체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자기 색깔의 노래를 만든 것 자체가 이런 비교의 끈을 내려놓고 그렇죠.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저는 정말 치료적인 이런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상담할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자주 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일단 그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의 대처 방법으로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의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좀 비교해보자. 예,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과거의 나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두 분은 그 가사 중에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막 나오는데? 부러워. 야. 요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요. 예. 네. 막 돌죠. 예. 한번 더 듣고 싶은데.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저는 근데 이것도 정말 악순환을 그 부러움에 빠졌을 때 그 계속 마음이 안 좋아지는 그 악순환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네. 자랑을 한다는 말은 사실 아직은 부럽다는 말이에요. 네. 내가 뭔가가 되게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죠. 그치. 네. 근데 계속 그 자랑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부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뭔가 되게 좀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걸 되게 반복함으로써 뭔가 이게 집착하는 모습, 자랑하고 부러움에 집착하는 모습을 되게 좀 비판하는 약간 그 세태를 약간 좀 비꼬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저도 비슷한데요. 부러우니까 이제 자랑을 한다는 거. 사실 부러움이 있다는 걸 인정을 그렇지. 못하고 이걸 약간 과잉무상하면서 정반대가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사실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. 근데 자랑을 한다는 건 사실 내면에 부러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서 자랑을 하면 할수록 그 밑에 부러움은 사실 더 깊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이슈는 이제 부러움인데 부러움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부러움에 대처를 해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러움에서 생기는 2차 감정이 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. 그러니까 1차 감정은 부러움이라고 하면 2차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 감정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감정을 그렇죠.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누가 너무 부러우니까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해서 뭐 자기 비난이 한다던가 불편감이 생기는 거 질투가 되게 심해진다던가 그 부러움 때문에 생기는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2차 감정이라고 하면 실은 저는 그래요. 부러움이라는 게 나쁜 감정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양껏 부러워하고 실컷 부러워하고 그냥 거기서 끝. 부러우면서 그렇죠. 일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안 되고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난 안 될까 뭐 이렇게 가는 그 2차 과정이 조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양껏 부러워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서 끝난다면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군가가 되게 이제 부러운데 이제 막 그 안 부러운 척하고 있다가 근데 옆에서 안 부러운 척 그러면서 속으로 뭔가 이 불편감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되게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그냥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뭐 두 분 말씀에 되게 동의가 되고요. 사실 부러움 자체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러움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라서 부러움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열등감과 질투가 저는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열등감은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다시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마음이 사실은 열등감이 되는 것 같고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저 사람에 대해서 부러움을 넘어서서 뭐 저 사람이 밉다거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고 싶다거나 이런 게 이제 질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열등감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열등감을 자극을 조금 비난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다시 뒤집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자기를 내가 시계가 갖고 싶구나 내가 연애를 하고 싶구나 내가 술 마시고 싶구나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질투에 대해서는 그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는데 일단 미워질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냐면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지? 그 과정을 좀 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의 모델링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나도 가질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의 우월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월감이 있는데 그 우월감의 달콤함을 사실은 내려놓는 것. 그래야 비교했을 때 그 뭔가 이렇게 열등감으로부터 저는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
그 어떤 비교 자체의 끈을 내려놓고 그것이 설사 우월감이더라도 나의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달콤함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죠? 그렇죠. 그게 어려운데 내가 대본에 없는 겁니다, 비교를 했을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 달콤함조차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수위의 마음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걸 내려놔야. 네. 그냥 그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딴 사람도 나를 높은 사람 볼 때 나를 되게 볼 거란 마음 자꾸 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꾸 또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또 자랑하고 또 악순환이 되는 거지. 네.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의 우월감 뭐 동력이 되니까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 내가 그렇죠. 열심히 했지 고생했지 뭐 이 정도로 이제 만족감을 갖고 이제 계속 넘어가는 그런 식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저는 그 약간의 우월감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약간. 네, 그러니까 그 우월감을 적당히 느끼는 선에서 딱 그걸 멈출 수 있는. 네, 그래야 내가 열등감을 느낄 때도 적당히 느끼는 데서 딱 멈추는. 네, 그게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약간의 우월감, 그걸 좀 정할 수 있는 네, 그 기준을 나름대로 좀 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가사를 보면요. 마지막이 나 잔다? 이러고 딱 끝납니다. 잔다. 마지막. 이게 마지막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? 실은 저는 이 가사를 들을 때 장기하 씨가 진짜 안 불어한 줄 알았거든요. 저는 아까 뭐 반동 반동 영상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가사 들을 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불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잔다 할 때 이거 반전이었구나. 실제로 정말 부러운 거였구나. 내가 이제 나 자기가 전화 끊자라고 하고 부럽다 하면서 그런 거지. 인간적이네. 그렇지. 그런 약간 반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는 오히려 반대네요. 장기하가 나 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장기하가 쓴 에세이 제목이 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? 이런 책도 썼어요? 그렇구나. 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제목이어서 나 잔다라는 게 그래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해도 나 그거 상관없이 나는 혼자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살래라고 하는 걸 약간 마지막에 못 박는 것 같아서 못 박는다. 초월한 약간 그런.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부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되게 애쓰는 사람이구나라고 다시 좀 느꼈던 제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실은 장기하 씨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 예전에 뭐 별일 없이 산다도 그렇고 장기하 씨에게 부러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온문에 완전히 그냥 딱 이렇게 끝내겠다. 약간 이런 메조지 짓는 결정판. 이제 노모 다음 에디션 없다. 딱 끝내는 거 이제 새로운 쪽으로 또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. 얘기하면 피곤해서 사러 가시는 나 잔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인상심리학회입니다. 잘 나가요. 네. 잘 자요.